그래서 영국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 영국은요. 지금 뭐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19일에 뭐 거리를 둔다는 거리두기라든지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영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런던에 거주하시는 한인교회 송민호 목사님을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국이 뭐 하루에 2만 명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들었거든요. 현재까지 네네.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은 좀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28일부터 어제 7월 6일까지 9일간 그 하루 확진자 수치는 매일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어제 그 7월 6일 신규 확진자는 28,700명으로 지난 1월에 2차 재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사망자 수치도 37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 근데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최근 감염된 확진자의 98%가 그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예. 이런 중에 보리스 존슨 총리의 봉쇄 전면 해제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약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예. 네. 지금 영국의 보건장관도 당국자도 다음 달이면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19일에 해제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게 아닙니까? 현재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며칠 전 그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의 그 BBC와의 인터뷰에서 방역 규제가 해제되는 7월 19일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2배인 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인 8월이면 이 수치가 또다시 2배가 되어서 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보건장관의 요점은 중요한 건 그 사망자 수치지 확진자 수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관한 어제 그 BBC 논평에서는 전염성이 높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규제를 푸는 나라는 영국이 처음일 거다라고 하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국 정부의 방침을 놓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의학협회 BMA 회장은 그간의 방역 성과를 수포로 만드는 일이다. 또 왕립 간호학 회장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영국 내각 보건장관인 조나단 애시워스도 이스라엘 그 데이터를 예로 들면서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이 델타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 정부에게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교민분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 교민들께서는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 이제 매일같이 또 듣고 계실 텐데, 물론 지금 당장의 한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그동안 어떤 이 코로나 상황을 관리해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 교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텐데요. 영국의 이런 어떤 방침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은 어떤 의견을 주로 갖고 계신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민분들로부터 느끼는 것은 환영하는 면과 우려하는 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나 또 관광업,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봉쇄 해제 정책을 많이 환영하는 반면에 공공서나 기업 또 학교, 병원 등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교회는 서둘러 현장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 안정되면 그때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앞서 영국 보건당국에서는 결국 확진자 수보다는 지금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정부가 운영 중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성인 인구의 86%인
4,5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또 성인 인구 64%인 3,3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로 백신이 그 입원율과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똑같은 2만 7천 명의 확진자 수치였는데 지난 1월 28일에는 사망자가 1,700명이었던 반면에 어제 사망자는 37명이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 1월은 감염자 60명 중에 1명꼴로 사망을 했고요. 이제는 1,000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망률이 2%에서 0.1%로 뚝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많은 인명을 구하고 상황이 아주 매우 좋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이제 영국이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거리 두기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뭐 실내외 구분 없이요. 이제 그 정도인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 잉글랜드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한다고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모든 계획은 7월 19일부터 예정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12일에 데이터를 다 검토한 후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확정되면 더 타임즈 언급처럼 16개월 만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영국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프리덤 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정대로 7월 19일 봉쇄가 해제되면 크게 두 가지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면 마스크고요. 둘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밀집 환경을 제외하고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시행되어 온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되고 또 실내외 모임 규모 그리고 식당, 극장, 그 스포츠 경기, 결혼식, 장례식 같은 그런 모임의 수용 인원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또 QR코드도 더 이상 의무 조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재택근무 권고도 의무 방역 조치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기업과 같은 이런 사조직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회사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회사 자율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영국에서 그 유로 2020도 진행이 되면서 관중들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윈블던 경기장이나 EPL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규제가 풀린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윈블던을 주최하는 올 잉글랜드 클럽은 50%였던 경기장 관중 수용 한도를 영국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6일부터 시작되는 그 남녀 단식 8강전부터는 관중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1만 명이 넘는 만원 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EPL과 유로 2020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4일에 잉글랜드가 그 우크라이나를 대파하면서 25년 만에 4강에 올랐습니다. 예.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유로 2020 준결승전부터는 입장 허용 관객 수를 6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경기는 최소 6만 명 이상이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어제 있었던 그 이탈리아와 스페인 간의 준결승전에 저희 이웃분이라든지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가서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스포츠에 있어서만큼은 거부감 없이 다 같이 환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그렇게 체감이 됩니다. 예. 네, 영국 정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외부에서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는데 영국이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새 모델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모리가 주관한 지난 6월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24%인 4분의 1의 사람들이 2021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고요.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2022년이 되어야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15%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특히 이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50대 이상의 연장자들보다 2배 이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요.
9세대, 신세대 모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NHS와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기 봉쇄 해제 조치가 분명 큰 모험이기는 하지만 예. 얼마 전 그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했던 그 싱가포르처럼 영국도 아직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번 실험을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또 정부 지침을 따라서 개개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준다면 미래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말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시는 송민호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